지금부터 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어떤 과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고 그리고 이후에 어떤 개발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iOS 개발자를 위한 기술 스택 그리고 핵심 역량 그리고 커리어 패스 부트캠프에서 제공하는 교육 과정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OS 개발자를 위한 기술 스택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스위프트 프로그래밍 iOS 앱 개발 부트캠프고요. iOS는 독자적인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macOS라든지 와치, tvOS 등 애플 모든 플랫폼에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배움의 양에 비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플랫폼에 올라가고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스위프트라는 언어를 배우시게 될 거고요. 원래 iOS 개발은 오브젝티브-C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들어졌어요. 많이 발전하면서 앱 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더 현대적인 언어를 개발했고요. 스위프트 언어를 기반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iOS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맥이 필요합니다. 시장에서 iOS 개발자가 부족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해요. 개발자가 되기 전에 맥부터 사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죠. 엑스코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엑스코드는 애플의 공식 개발 환경이고요. 스위프트로 iOS 플랫폼에 올라가는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엑스코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코딩은 다른 텍스트 편집기로도 코딩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걸 빌드라는 과정을 거쳐야지 프로그램이 되는데요. 그 빌드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엑스코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초창기에는 iOS 앱 개발이라고 하는 건 오브젝티브-C라고 하는 언어로 UIKit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스위프트 UI는 계속 개발 중이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스위프트 UI로 모든 프로그램을 커버하진 못합니다. UIKit을 이용해서 해야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오브젝티브-C까지 배우실 필요는 없고 스위프트 언어로 UIKit과 스위프트 UI를 적절히 섞어서 프로그램을 만들게 돼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UIKit은 조금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화면을 구성하기 위한 A부터 Z까지 재료를 담고 그걸 조리하는 모든 과정을 수동으로 진행하는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드의 양이 조금 많고요. 대신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이고요. 스위프트 UI는 그것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이 애플 쪽에서 다 이미 구현해 놓은 UI 컴포넌트를 이 선언적 구문이라고 표현해 놨는데 UI킷은 수동 연장으로 어떤 수공예품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스위프트 UI는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UI 컴포넌트를 선언하는 것이 어떤 공장 라인을 하나 구축하는 거고 그 안에 그 자료나 데이터나 어떤 이벤트들을 흘려보냄으로써 화면이 구성되게끔 자동화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실습을 통해서 배우시면서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화면을 구성하는 그런 컴포넌트 라이브러리 위에 코어 데이터, 코어 ML, ARKit, 이 외에도 다양한 이미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들이 제공됩니다.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배우시게 될 거예요. 코어 데이터나 코어 ML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안에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들어가진 않습니다. 저희 수업이 이런 프레임워크의 그 내부에 대해서 다루지는 않고요. 이걸 이용해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을 학습하시게 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코어 ML이라는 프레임워크는 머신러닝 모델을 가져다 쓸 수 있어요. 올해의 가장 큰 기술적인 단어가 온디바이스 AI죠. 네, 온디바이스 AI를 학습해 보실 수 있는 코어 ML도 수업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개발 기술이었다면 이 에자일 방법론을 넣어놨는데 에자일 개발 방법론이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 이게 좋냐 나쁘냐는 그런 것까지 다루진 않고요. 프로젝트를 구성했죠. 협업이라는 걸
애자일 방법론을 도입해서 수행해보고, 이걸 다뤄본 사람과 다뤄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학습하기에는 독학으로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런 개발 방법론이라는 건 여러 사람이 협동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효율적인 방법에 대한 프로세스를 관한 거기 때문에 환경을 저희 부트캠프가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프로젝트가 뭐 애자일이든 뭐 워터폴이든 어떤 개발 방법론이 존재하는 이유는 프로그래머가 어떤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다른 사람한테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내 컴퓨터에서 내가 코딩하고 완성해 나가는 그 과정이 다른 사람한테는 보이지 않아요. 개발 프로젝트의 가시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해본 사람과 해보지 않은 사람이 같이 일할 때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가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 방법론을 배우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저희는 실습을 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뭐 스크럼이라든지 칸반 보드를 활용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루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슬랙, 트렐로, 지라 대표적인 협업 툴이에요. 커뮤니케이션 툴이고요. 제품을 제공해 드리거나 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가능한 범위에서 무료 라이센스를 추천해 드릴 거고요. 이런 슬랙, 트렐로, 지라 등 협업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리고 Git과 GitHub은 코딩을 할 때 그 코딩의 버전을 관리하는, 내가 저장한 스냅샷을 쭉 기록해주는 도구예요. Git은 내가 오늘 일한 거, 내일 일한 걸 누적해서 계속 추적할 수 있고, 때로는 과거로 돌아갈 수도 있게 해주는 코드 프로그래밍 버전을 관리해주는 도구고요. GitHub은 인터넷 공간에 공유 저장소를 제공해 줌으로써 여러 사람과 협업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오픈소스에 기여한다거나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예요. Git과 GitHub에 대한 학습도 진행하시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다룰 기술 스택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생각하는 핵심 역량, iOS 앱 개발 부트캠프를 나오면 얻게 될 능력에 대해서, 그 이상으로 이제 개발자로서 가져야 할 소양,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장이 변했어요. 프로그래머들이 뭐 AI가 발전하면서 챗GPT가 나오고 개발자가 제일 먼저 없어질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요. 다양한 회사에서 로우 코드, 노 코드라고 하는 서비스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가 직접 코딩해야 되는 양이 줄어요. 이러다가 개발자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될 정도로 빠른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서비스들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개발자의 역할이 변하는 거지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지금까지 나온 기술로는 완전히 개발자가 대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발자한테 조금 더 많은, 더 넓은 범위의 요구사항을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능력이 필요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어떤 기능 한 부분을 만드는 걸로도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거보다는 좀 넓은 범위, 내가 관여되어 있는 범위가 좀 넓어졌다. 뭐 마케팅 요구사항을 직접 받아서 수행하기도 하고요. 디자이너와 직접 커뮤니케이션해서 내가 적절한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핵심 역량,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려고 노력할 능력은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문제를 내가 아는 만큼 문제가 보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동안 일해온 방식, 그리고 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해결하는 방식을 간접적으로 제가 프로젝트를 수행하실 때 도움을 드릴 거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 요구사항도 이해하고 이걸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방법, 접근하는 방법들을 저랑 같이 학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쌓이면 경쟁력 있는 개발자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문제 해결 능력을 어떻게 키우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기본기인 것 같아요. 축구 선수도 항상 기본기를 강조하죠. 드리블을 잘해야 되고 패스를 잘해야 된다. 개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프로그램을 잘 짤 수 있어야 해요. 점점 직급이 올라가고 여러 사람과 일하면서 다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미칠수록 코딩을 할 시간은 점점 줄어들긴 해요. 하지만 그게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를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 협업하는 거랑 내가 거기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협업하는 건 내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의 범위의 차이도 생기고 그게 결국 능력으로 평가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해보는 거. 아직 일해보지 않은 신입을 뽑으면서 어떤 경험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중고 신입이라는 표현도 생겼고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많은 준비를 했고요. 프로젝트 경험을 많이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합니다. 다른 같이 협업하는 동료들과 문제를 정의 내리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지 누가 얼만큼 기여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정의하고 계획을 짜고 실행하는 요 것들을 몇 번 반복하고 나면 그래도 감이 오실 거예요. 거기까지가 6개월 과정의 제가 세운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모두 수행해서 어디 가서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빠른 시간 안에 머리로 생각해서 계획을 이야기하고 실행할지를 말씀하실 수 있을 정도가 되시는 걸 목표로 합니다. 이미 개발자로 여러 해 동안 일을 하신 분도 이거에 대해서 조금 견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개념을 좋아하는데요. 네, 프로그래머에게도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견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정 언어의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조금 달라요. 일단 한 가지 언어에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찌됐든 너무 얇게 다양한 언어를 다룬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의 언어에 깊게 이해가 필요하고 그게 우리는 이 부트캠프를 듣는 여러분께는 스위프트 언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깊은 이해를 하고 나면 다른 언어의 접근이 조금 더 쉬워집니다. 당연히 허들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극복해 나가면서 다양한 언어를 학습하고 나면 상황에 맞는 최적의 기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저는 이것 또한 문제 해결 능력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할 줄 아는 언어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랑 이 문제의 가장 최적의 솔루션인 언어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건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결과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폴리글랏 프로그래밍이라는 그게 여러분들의 지향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준비해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했던 여러분들이 학습해 나가면서 가져야 한 마음가짐과 무엇을 배울지에 대한 얘기였고요. 커리어 패스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거는 시장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은 공채가 많이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공채 1000명을 뽑는다고 했을 때 그 1000명이 한 조직으로 가지 않죠. 공채에서 뽑힌 개발자분들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워낙 필요로 하는 조직이 많으니까. 그 얘기는 그 한 명 한 명, 그러니까 특정 대기업에 입사한 사람에게 커리어 패스를 들어서 내가 똑같이 따라한다고 한들 쉽지 않아요. 왜냐면 그 회사에 입사한 100명이 다 다른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커리어 패스라는 게 그래서 얘기하기가 힘들고 사례마다 말씀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견해 차이가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저 또한 제가 밟아온 커리어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참고만 하시고 본인의 커리어는 본인이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겪었던 것들을 대체적으로 어떠하다라는 상황 설명 정도로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프로그래머, 개발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하는 업종 분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나라에서 분류를 해놨습니다. 거기에는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 빼먹었어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IT 서비스, 인터넷 포털, 그리고 게임이에요. 이 네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최근에 AI가 추가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AI는 약간 데이터 백그라운드가 있으셔서 통계학이나 뭐 문헌정보학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이런 걸 관련된
직군도 포함되기 때문에 약간 개발자랑은 좀 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종 분류가 되어 있고 패키지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커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나라 개발자 이렇게 분류하고 나라에서 집계한 통계상으로 4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한 20만 명 정도, 3분의 2 정도가 패키지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업종 분류로 되어 있고요. 전통적으로 유명한 회사로는 한글과 컴퓨터 이런 회사들이 있죠. 아리아 한글을 만들고 서비스하는 뭐 이스트소프트라고 하는 알약 같은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패키지를 만들어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회사들이고요. 여기에 가장 많은 개발자들이 종사하시고요. 그리고 IT 서비스가 한 3분의 1 정도 되고요. 3분의 1이 좀 안 되고요. 그리고 게임과 인터넷 포털이 5%씩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인터넷 포털 서비스 출신이고요. 소위 네카라쿠베라고 하는 그 회사들이 모두 인터넷 포털에 들어 있습니다. 다른 그 업종에 대해서는 제가 다녀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지만 인터넷 포털 회사들은 제가 이 회사를 다녀봤고 거기에서 나온 경력자분들하고 같이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이해가 있고 경험에 대해서 공유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업 규모에 따른 분류를 할 수 있겠죠. 이 개발 프로그래밍으로 먹고 사는 회사 중에서는 대부분 회사의 규모는 작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인터넷 서비스, 포털 서비스라고 하는 게 지식산업이라고 하는 게 몇 명 소수의 이 잘 훈련된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애초에 대기업으로 발달을 잘 안 하는 것 같고요. 주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많이 회사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몇 대기업에서 좋은 기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여기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똑똑한 개발자분들이 많은 회사에서 커리어를 시작하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나쁘지 않아요. 회사에서는 평가라는 걸 하죠. 각 개인들의 업무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개발자의 능력 평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회사들이. 인사팀이 이 사람이 정말 좋은 개발자인가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평가할 기준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채용할 때도 동일해요. 그래서 등수를 매겨놓고 1등부터 10등까지만 뽑을 수 없어요. 어떤 딱 그 사람의 능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운이 작용하고요. 하지만 구멍이 작으니까 개발자들이 많이 있는 큰 회사를 들어가는 게 좋지만 사실 들어가기 쉽지 않다.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는 대안, 그리고 저 또한 제 커리어를 스타트업에 시작했거든요. 스타트업도 좋은 개발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기업은 아무래도 이제 개발자에게 대기업은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 해결 능력은 내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회사가 크고 여러 사람이 같이 개발할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너비는 좁아지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내 업무를 역량을 더 펼치기 위해서 나오시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는 스타트업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잘 찾아보시면 좋은 개발자분들이 있는 좋은 개발 문화를 갖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에서 커리어를 시작하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분류의 차이를 저는 성장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이 멈춘?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잘못되거나 하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의 규모의 인원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중소기업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저의 선호를 말씀드리자면 가능하면 대기업으로 커리어 시작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이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개발자가 있는 좋은 개발 문화를 갖고 있는 스타트업에서 시작하는 게 그 다음으로 좋고 그 다음으로 뭐 중소기업 나쁘지 않습니다만 뭐 이후에 우리 수업을 진행하면서 좀 더 제 사연과 함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을 하는 입장에서는 회사를 평가할 여유가 없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갈 회사를 잘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거기에 판단 기준에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복지, 급여가 제일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의사결정하는데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커리어를 스타트업에서 시작한다고 하면 기술적인 역량도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 회사에서 다루는 기술이 10년 전 기술, 20년 전 기술이면 내가 그 이후에 배운 기술을 가지고 써먹기에는 다소 제한될 수 있는 거죠. 조금 그래도 기술적으로 계속 팔로우업 하면서 최신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런 회사를 고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회사가 무엇으로 돈을 버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요 제품, 주요 프로젝트. 이게 무슨 얘기냐면 회사가 만약에 어떤 제품을 팔아서 돈을 버는 회사라면 그 제품이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그 제품이 인터넷 서비스라면 그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네카라쿠베라고 하는 회사들이 직원들에게 많은 급여와 좋은 복지를 제공하는 이유도 그들이 만드는 제품이 좋아야지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다른 제품이거나 뭐 우선순위가 그런 개발자의 복지나 이런 게 아닐 수 있다란 얘기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파는 회사거나 제조업의 회사들이의 개발자의 대우가 좋지 않은 경우들이 있죠. 내가 만든 제품이 직접적으로 고객한테 닿는 회사들이 개발자의 대우가 좋더라. 약간 이런 것도 회사를 평가하는 기준에 넣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주니어 개발자로 시작을 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이 개발자라는 직업은 공부를 멈추면 거기에서 도태되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직업이고요. 부트캠프를 통해서 6개월 동안 공부를 해보시면 대부분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게 나한테 적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절대 먼저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수업을 들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니어 개발자를 거치고 나면 어느 순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발 뭐가 보이는데 하면 이제 시니어 개발자가 되고요. 시니어 개발자가 되고서 뭐 이렇게 왜 이렇게 늪이 하나 있죠. 아,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몰랐구나. 진짜 내가 부족하구나를 시니어 개발자 초입, 주니어 개발자 말미에 한번 느끼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이제 개발 매니저라는 자리가 있고 테크리드라고 하는 자리, 물론 회사마다 표현이 다르고 기술 백그라운드냐 아니면은 매니저냐로의 기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둘 다 해봤는데 매니저는 조금 다른 직업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역량을 요구하고요. 좀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걸 거치고 나면 CTO라는 직함을 받고 회사의 기술적인 비전이나 채용이나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관리하고 경영에 참여하는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저희 부트캠프를 해서 무조건 개발자가 되거나 안 되거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커리어 패스의 기획자나 QA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개발 공부한 기획자, 개발을 공부한 QA는 굉장히 회사에서 필요로 하고요. 수업을 들으시면서 나는 개발자를 하기에는 조금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 이걸 계속 공부하기 좀 힘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때는 물론 이런 직종도 또 다른 허들과 공부해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전환도 가능하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6개월 동안 부트캠프에서 어떤 교육 과정을 갖고 있냐를 그냥 이렇게 커리큘럼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이렇게 종류를 좀 묶어봤어요.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기가 제일 중요해요. iOS 앱 개발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술 이거를 가르쳐 드리는 게 아마 초반부에 있을 거고 다소 좀 천천히 느리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저는 최대한 많은 분들이 함께 가길 원해서 초반에는 이런 필수 기술을 학습하는 데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할 거고요. 다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놓치더라도 다시 한번 시도하고 다시 한번 시도하고 이런 필수 기술을 학습하는 과정을 겪으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를 활용하는 방법. 이 AI에 대한 기술 뭐 논문이나 그런 기술적인 깊이로 학습하는 게 아니라 응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머신러닝에서 나온 결과물들, 모델들을 활용해서 앱에서 구현하는 방법, 내 앱에서 비전으로 물건을 인식하거나 글씨를 인식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다른 앱을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도 떠올려 보시고 같이 아이디어를 나누시고 만드는 과정을
한번 진행을 하는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실전 프로젝트만 한 게 없어요. 중고 신입을 기대하는 이유도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듬어진 사람을 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만 내가 독학을 하면 나 혼자 기술을 쌓을 수는 있지만 그걸 다른 사람과 나누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 팀으로 수행하는 방법, 협업하는 방법, 커뮤니케이션 하는 스킬을 쌓으실 기회를 많이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실제 서비스 가능한 수준의 iOS 앱을 만드시게 될 거고요. 기존 기수에서 하신 것들 한번 찾아보시면 와, 이렇게 놀라실 거예요. 저도 굉장히 놀라요. 높은 수준의 앱을 만드시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을 참고 잘 따라오시면 참여한 대다수의 분들이 성과를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재봤으면 좋겠고요. 네, 여기까지 제가 생각하는 개발자 그리고 우리의 부티캠프에서 다룰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질문을 주시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고 3분 이상 질문이 올라오지 않으면 8시가 넘으면 질문을 멈추고 거기까지 답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토마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스위프트를 배우면 웹 개발에도 접근하기 쉬워질까요? 일단 이 질문에 대해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건 꽤 많이 다를 수 있지만 또 공통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두루두루 저 같은 경우는 웹 개발도 제 커리어의 절반 정도 되고요. 모바일이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커리어를 교차로 맡으면서 제가 많이 성장했어요. iOS 스위프트 앱 개발을 배우면 웹이 돌아가는 방식에 대한 조금 다른 그러니까 약간 오버뷰가 된다고 해야 되나? 3인칭 시점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개선이 일어나고요. 또 앱 개발을 그래서 웹 개발을 계속 하면 모바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선언적인 스위프트 UI도 어떤 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플러터라든지 리액트 같은 외부의 프레임워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선언적인 구문을 통해서 UI를 구성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프레임워크도 하물며 영향을 받는데 개개인들 이걸 다루는 사람들도 영향을 받고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웹이나 웹뷰 콘텐츠. 저희가 첫 주에 그 장비 이슈가 있어요. 수업을 진행할 때 첫 주는 그 모든 분들이 세팅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웹에 대한 기초도 일부 좀 다룹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웹 개발도 조금 배우실 수 있고요. 일단은 여기 오셨으니까 앱 개발을 먼저 마스터를 하시고 웹을 하셔도 늦지 않다. 시간은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맥북 프로 M3 맥스면 제 컴퓨터보다 좋아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3분 이상 질문이 끊기면 라이브를 종료하겠습니다. 퍼블릭한 공간에서 하실 수 있는 질문이라면 무엇이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는 것도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합니다. 전 다 말씀드릴게요. 앱스토어 등록비 관련해서는 아마 이 멋쟁이 사들 택킷 운영팀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 네 답글이 올라올 수 있고요. 또는 택킷 쪽에 문의를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릴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립님이 오브젝티브 C는 요즘 필요 없나요? 아니요. 이게 취업을 어디에 하냐에 따라서 다르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회사는 한번 코드베이스를 만들고 나면 갈아엎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아직도 오브젝티브 C 코드가 남아있는 회사들이 있고요. 그래서 다룰 수도 있는데 수업에서는 오브젝티브 C까지 다루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아마 한 번 정도 그냥 시간을 갖고 오버뷰하는 시간 정도만 갖지 오브젝티브 C를 코딩하는 시간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필요할 수는 있어요. 회사마다 이거는 상황이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시캣 기업 연계도 요거 저도 많이 듣지는 못했어요. 근데 되게 준비를 엄청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어떤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데 저도 제가 담당자가 아니라서 답변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프로젝트는 저희 한 2달 정도 학습한 시점부터 프로젝트가 들어가고요. 프로젝트 3회와 종합 프로젝트까지 있어서 총 4회 정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 거고 초반에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익히시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단순한
제가 좀 미션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과제 형태로 프로젝트를 하시게 될 거고, 뒤로 갈수록 자유도가 높아져서 마지막 최종 프로젝트 때는, 종합 프로젝트 때는 여러분들이 만드시고 싶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클로저, TDD, MVC 패턴 등을 심화에 가까워 깊게 배우고 활용하기보다는 기초의 법. 아니요. 클로저, TDD, MVC 패턴 등을 심화에 가깝게 배우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법이 가장 좋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프로젝트 베이스로 해야 내가 만들려고 하는 문제에 가장 적합한 테스트 드라이브한 방식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걸 뭐 MVC가 됐든 MVVM이 됐든 바이퍼가 됐든 뭐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이 프로젝트 하는 사람들이 스터디를 하고 적합한 기술을 선택하는 것부터도 그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거를 책으로 아무리 읽어봐야 아마 지금 저렇게 질문을 주신 것도 어디서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읽어서 이해한 거랑 내가 만든 내 아이디어로 만든 프로젝트로 이해하는 거는 깊이가 완전히 다르고요. 그래서 프로젝트로 이해하는 걸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다루지 않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를 베이스로 다루고 배우게 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엔드랑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백엔드 팀원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항상 이 프로그램 수업의 어려움이기도 하고요. 그 부분을 저희 수업은 파이어베이스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네. 물론 백엔드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한테도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깊게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그러면 자칫 또 거기도 깊은 수렁이 있거든요. 이 개발자의 스킬을 쌓는 게 처음에는 되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어요. 그래서 기술 하나를 파면 거기에 한참 이해를 쌓는데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자칫 백엔드를 너무 깊게 다루게 되면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한적으로 수업을 할 거고요. 대신 파이어베이스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건 이제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특정 회사의 제품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 그 덕분에 백엔드 엔지니어 없이 앱을 온전히 만들어서 상용 서비스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백엔드 팀원을 구하지 않고 프로젝트를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프로젝트 팀 구성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건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의 수행 정도와 이런 걸 잘 이렇게 면밀히 관찰하고, 저희가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보조 강사분도 계시고 이제 여기 운영팀도 계시니까 회의를 통해서 적절하게 팀을 구성해 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가 순환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도 훈련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협업이라는 게 100%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협업을 하시게 될 거고요. 나름 이게 잘 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즐거운 분위기로 만들어지게끔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멋진 인사자팀에서. 네,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강의 일정은 확정입니다. 사이트 아마 지금 이 유튜브 스트리밍 아래 신청 링크도 있고요. 거기 보시면 강의 일정하고 커리큘럼이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 사전 설명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되게 이게 여러분한테 정말 좋은 기회라고 전 생각을 해요. 거리에 상관없이 이렇게 좀 수업을 들으실 수 있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저도 약간 제 직업적 소명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좋은 개발자가 아니었는데 좋은 개발자분들을 만나서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개발자가 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꽤 많은 분들이 저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정도는 개발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와 기술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게 방향인 것 같아요. 방향만 잘 잡으면 좋은 개발자가 누구나 될 수 있는데 사실 좋은 선배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제가 어느 정도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VS 코드랑 X 코드는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고요. VS 코드로
이 iOS 앱을 빌드하거나 컴파일해서 실행할 수는 없어요. 엑스코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른 프로그램이.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선발 기준 또 들어오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잖아요. 신청을 해주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개발자의 기본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릴 테니까 너무 실력에 걱정 마시고 많이 참여해 주세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떤 개발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iOS 개발자를 위한 기술 스택. 첫 번째로 스위프트 프로그래밍 iOS 앱 개발 부트캠프고요. iOS는 독자적인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iOS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맥이 필요합니다. 엑스코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을 만들게 돼요. 그 안에 그 자료나 데이터나 ML도 수업 과정에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저희는 실습을 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뭐 스크럼이라든지 칸반 보드를 활용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리고 깃과 깃헙은 코딩을 할 때 그 코딩의 버전을 관리하는, 내가 저장한 스냅샷을 쭉 기록해주는 도구예요. 깃은 내가 오늘 일한 거 저장소를 제공해 줌으로써 여러 사람과 협업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오픈소스에 기여한다거나 깃과 깃헙에 대한 학습도 진행하시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다룰 기술 스택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생각하는 핵심 역량, iOS 앱 개발 부트캠프를 나오면 얻게 될 능력에 대해서, 그 이상으로 이제 개발자로서 가져야 할 소양,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장이 변했어요. 프로그래머들이 뭐 AI가 발전하면서 챗GPT가 나오고 빠른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서비스들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개발자의 역할이 변하는 거지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더 넓은 범위의 요구사항을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능력이 필요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핵심 역량,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려고 노력할 능력은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문제를 내가 아는 만큼 문제가 보이고 도움을 드릴 거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 요구사항도 이해하고 이걸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방법, 접근하는 방법들을 저랑 같이 학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쌓이면 경쟁력 있는 개발자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문제 해결 능력을 어떻게 키우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기본기인 것 같아요. 이거는 참고만 하시고 본인의 커리어는 본인이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겪었던 것들을 대체적으로 어떠하다라는 상황 설명 정도로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프로그래머, 개발자 주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많이 회사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몇 대기업에서 좋은 기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여기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똑똑한 개발자분들이 많은 회사에서 커리어를 시작하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나쁘지 않아요. 회사에서는 평가라는 걸 하죠. 각 개인들의 업무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개발자의 능력 평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회사들이, 인사팀이 이 사람이 정말 좋은 개발자인가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평가할 기준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채용할 때도 동일해요. 그래서 등수를 매겨놓고 1등부터 10등까지만 뽑을 수 없어요. 어떤 딱 그 사람의 능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운이 작용하고요. 하지만 구멍이 작으니까 아무래도 의사결정하는데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커리어를 스타트업에서 시작한다고 하면 기술적인 역량도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 회사에서 다루는 기술이 10년 전 기술, 20년 전 기술이면 내가 그 이후에 배운 기술을 가지고 써먹기에는 다소 제한될 수 있는 거죠. 조금 그래도 기술적으로 계속 팔로우업 하면서 최신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런 회사를 고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회사가 무엇으로 돈을 버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요 제품, 주요 프로젝트. 이게 무슨 얘기냐면, 회사가 만약에 어떤 제품을 팔아서 돈을 버는 회사라면 그 제품이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그 제품이 인터넷 서비스라면 그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네카라쿠베라고 하는 회사들이
직원들에게 많은 급여와 좋은 복지를 제공하는 이유도 그들이 만드는 제품이 좋아야지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다른 제품이거나 뭐 우선순위가 그런 개발자의 복지나 이런 게 아닐 수 있다란 얘기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파는 회사거나 제조업의 회사들이의 개발자의 대우가 좋지 않은 경우들이 있죠. 내가 만든 제품이 직접적으로 고객한테 닿는 회사들이 개발자의 대우가 좋더라. 약간 이런 것도 회사를 평가하는 기준에 넣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주니어 개발자로 시작을 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이 개발자라는 직업은 공부를 멈추면 거기에서 도태되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직업이고요. 부트캠프를 통해서 6개월 동안 공부를 해보시면 대부분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게 나한테 적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절대 먼저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수업을 들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니어 개발자를 거치고 나면 어느 순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발 뭐가 보이는데 하면 이제 시니어 개발자가 되고요. 시니어 개발자가 되고서 뭐 이렇게 왜 이렇게 늪이 하나 있죠. 아,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몰랐구나. 진짜 내가 부족하구나를 시니어 개발자 초입, 주니어 개발자 말미에 iOS 앱 개발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술 이거를 가르쳐 드리는 게 아마 초반부에 있을 거고,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를 활용하는 방법. 이 AI에 대한 기술 뭐 논문이나 머신러닝에서 나온 결과물들, 모델들을 활용해서 앱에서 구현하는 방법. 그래서 그걸 팀으로 수행하는 방법, 협업하는 방법, 실제 서비스 가능한 수준의 iOS 앱을 만드시게 될 거고요. 높은 수준의 앱을 만드시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생각하는 개발자 8시가 넘으면 질문을 멈추고 스위프트를 배우면 웹 개발에도 접근하기 쉬워질까요? 다른 건 꽤 많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여기 오셨으니까 앱 개발을 먼저 마스터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익히시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단순한 제가 좀 미션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과제 형태로 프로젝트를 하시게 될 거고 뒤로 갈수록 자유도가 높아져서 마지막 최종 프로젝트 때는 종합 프로젝트 때는 여러분들이 만드시고 싶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클로저, TDD의 MVC 패턴 등을 심화에 가깝게 배우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법이 가장 좋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프로젝트 베이스로 해야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이 프로젝트 하는 사람들이 스터디를 하고 적합한 기술을 선택하는 것부터도 그래서 프로젝트로 이해하는 걸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다루지 않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를 베이스로 다루고 배우게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엔드랑 프로젝트 지난번 사전 설명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되게 이게 여러분한테 정말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좋은 개발자분들을 만나서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와 기술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게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요.